예산 제도론인데 다행히 시험에 나와서 그죠? 됐습니다. 이 암기법이 여러분 되게 좀 그렇죠. 품목별의 품, 성과주의의 성, 계획 예산의 계획, 목표 관리의 관리, 영기준 예산의 영, 신성과주의의 성, 참여 예산의 참, 품성 도구, 품성이 도구 같은 관리가 영성이 참 안 좋다. 품성계 관리 영성 참 됐죠? 자, 품목별 예산은 단위 원가 곱하기 죄송합니다. 여기 어디 갔어요? 지출 대상 구매 품목이라 써보세요. 구매 품목, 지출 품목, 구매 품목이라 쓰면 되죠. 회계 책임, 성과주의는 단위 원가 곱하기 업무량, 계획 예산 넘어가고 참여 MBO쇼 됐습니다. 영기준, 일몰법, 신성과주의 다 넘어가시죠. 한번 시험에 나와서 다시 놓기 그럴 거고. 자, 재정개혁의 4대 과제. 와, 진짜 그 이후에 정부들이 개혁을 안 해서도 문제였지만 저는 다르게 보면 노무현 정부가 참 대단한 것 같아요. 노무현 정부가 했던 재정개혁의 4대 과제를 지금 15년이 지났는데도 지금 이걸 얘기하고 있는 거 보면 이 개혁이 얼마나 대단한 개혁인지 우리 한편 또 역으로 알 수 있죠. 그 뒤로 진짜 이걸 뛰어넘는 재정개혁은 거의 없었어요, 사실. 최근에 바뀐 게 이제 방금 뭐 좀 논쟁이 될 수 있는 거, 그죠? 뭐 예타에서 면제 사업을 좀 뒀다든지 이런 거 있잖아요, 그죠? 보면 참 대단합니다. 총액 배분, 자율 편성 제도, 국가 재정 운영 이 두 개는 뭐 거의 뭐 같은 거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디브레인 됐습니다. 범프 정발, 국가 재정 범위제 설정, GFS 2001. 이거 갑자기 현 한번 물어보고 싶다. GFS 2001이 뭐야? GFS 2001. 그 이전의 버전이 86 버전이잖아요, 그지? 2001 버전이 바뀌면서 뭐가 포함됐지? 지난 시간에 열심히 했잖아. 철. 저기 가서 완마 좀 가져와라. 일반 정부 지출이라 해서 D2로 바뀐 거지. 2001이 D2야, D2. 우리나라가 최초라 그랬잖아, D2. 그러니까 D1에다가 공공기관이 포함된 거지, 그지? 공공기관이 포함된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현금주의, 발생주의로 작성한다는 거 알고 있죠, 그죠? 됐습니다. 프로그램 예산제도 철 한번 해봐. 너무 과학적인 암기법 있잖아. 그렇지. 어떻게 장관항, 목을 뭘로? 분야에서 니은 빼면 부문이고 부문에서 이렇게 쪽동 빼면 으니까 프로그램. 그래서 장관항, 세항목을 분야, 부문, 프로그램 단위 사업으로 바꿔준 거지. 프로그램은 뭐의 묶음이다? 항 또는 세항의 묶음이고 프로그램 내의 개별 사업을 단위 사업이라고 한다 그랬지, 그지? 그래서 예산 운영의 기본 단위를 뭐를 하고 프로그램을 하고 단위 사업은 자율성을 준다 그랬지. 그러니까 자율 사업이 자율성을 줬으니까 무슨 평가를 한다? 자율 평가를 하고 프로그램에서는 성과 목표 관리 제도를 시행한다 그랬지, 그지? 그 말 하고 싶었지? 알았어. 맞아. 눈빛이 그랬어. 그 말 하고 싶었는데 오늘 긴장해서 말은 못하는 것 같아. 그죠? 됐습니다. 그래서 통합재정정보 시스템은 중지, 통년, 산대, 발생주의, 복식부기 회계제도도 있습니다. 그죠? 혹시 뭐 모르니까 D브레인 한번 들어가 보시면 잘 돼 있어요. 그죠? 스파르타 받는 학생들은 추가적인 자료도 받았잖아요. 올해 D브레인 고도화하면서 머신러닝을 활용해서 그죠? 이제 예측하고 실시간 모니터링을 하는 예산 집행 시스템을 예산 시스템을 구축하겠다라는 그런 얘기도 있었습니다. 넘어가시죠. 재정 성과 관리 제도인데 자, 밑에 공간이 남아있죠. 잘 들으세요. 자율평가, 심층평가 묶어보세요. 두 개 묶어서 성과평가라고 쓰시고 성과 목표 관리는 성과 목표 관리까지 동그라미 묶으시고 올해 여러분 국가재정법에 이게 아예 법률 조항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자, 우리나라에 잘 들으세요. 자신목으로 기억해야 되는데 공식적으로 우리나라의 재정 성과 관리는 두 개.
성과 평가와 성과 목표 관리 두 개가 있습니다. 알았죠? 성과 평가에는 자율 평가와 심층 평가가 있고 성과 목표 관리 제도는 여러분들이 아는 그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밑에 썼은 공간 좀 남아 있죠? 두 개를 더 써야 되는데, 자, 재정 성과 책임관 쓰시고 재정 성과 책임관, 재정 성과 운영관, 재정 성과 담당관 이렇게 되어 있는데 뭐 셋 중에 둘 중을 쓰세요. 그래서 앞으로 이제 재정 성과를 책임지고 재정 성과를 운영하는 재정 성과 책임관과 운영관과 담당관을 두도록 하고 있습니다. 자, 성과 목표 관리 밑에 공간 좀 남아 있어요. 이렇게 한번 써보세요. 단위 사업 쓰시고 화살표 프로그램. 이 내용도 여기 그죠? 여기 이 내용도 여기 그죠? 대한민국 재정 2022 이 자료가 5년마다 늦게 발간되는데 올해가 그 5년이지 5년. 그죠? 그 정권 출범하면 좀 바뀔 수 있어서 이불로 맨날 1월 달에 나오거든요. 올해 삼순환 시작하기 이틀 전에 나왔어요. 하여튼 뭐 좀 눈치를 보는지 뭐 하여튼 모르겠어. 그죠? 여기에 방금 내용이 있습니다. 바뀌었어요. 알았죠? 네, 제도는 그대로인데 좀 이름이 바뀌었고 법률 국가재정법에 들어갔습니다. 자, 우리나라의 재정 성과 관리 제도는 크게 몇 개? 두 개. 성과 목표 관리하고 성과 평가. 성과 평가 안에는 뭐가 있다? 자율 평가하고 심층 평가가 있습니다. 이렇게 바뀌었고 재정 성과 책임관, 운영관, 담당관을 주고 자율 평가하고 뭐 국무회의 보고하고 활용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자, 넘어가시죠. 50년대 성과주의와 신성과주의의 차이는 뭐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겠죠. 그죠? 자, 신성과주의만 보겠습니다. 결과 성과 중심. 2번만 기억하면 두 번째. 예산 계획의 범위가 좁다. 여기는 50년대는 넓다. 근데 2번. 예산 외의 동그라미. 예산 외 조직 인사와 연계가 좋다는 것은 최근의 성과주의의 특징이고, 과거의 성과주의는 단위원가 곱하기 원무량이니까 단위원가를 계산하려면 회계제도를 공부해야 되겠죠. 그죠? 업무량 계산 등 예산 내에서는 다양한 계획을 했지만 조직인사 재무와 연계하려는 것이 어렵다는 거죠. 그죠? 단선적 과정, 복선적 과정. 투입이 자동으로 성과를 달성한다는 건 단선적이지만 그것은 관리하고 측정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복선적 과정. 요 단어 써주면 되겠습니다. 세 개만 써주시죠. 90년대 성과주의의 특징은 50년대와 비교했을 때는 비록 예산 편성 방식에 집중하지 않죠. 그래서 예산 논 범위 내에서는 개혁 범위가 좀 과제가 작지만 예산 외의 연계, 조직 인사 연계는 넓고 그래서 단선적 과정이 아니라 무슨 과정이다? 복선적 과정이다. 요 정도까지만 기억하시면 되겠고, 재정성과관리제도는 우리가 방금 했죠. 그죠? 그래서 자율평가하고 심층평가는 뭐라고요? 성과평가였고, 성과목표관리제도는 그냥 성과목표관리로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핵심 사업평가는 메타평가 폐지 밑줄 직접 동그라미 직접 기획재정부가 이제 직접 평가합니다. 기획재정부가 직접 평가죠. 됐습니다. 성과관리에서 뭐 왜곡 현상 됐습니다. 맞아, 누가 그랬죠? 공서영달 됐습니다. 목표 모호성 쓰면 되겠고, 요거는 나중에 보시면 되겠고, 최근의 변화 별표, 최근의 변화, 성과 기반 예산에서 성과 정보 기반, 성과 기반 예산은 됐죠? 예산, 인사, 활용 쓰세요. 그 말이 같은 말이 옆에 있죠. 성과 정보 기반은 관리의 자율성, 인식 전환, 관리 개선. 그래서 우리나라는 여전히 성과 기반 예산 제도를 합니다. 왜냐하면 아까 했던 것처럼 어떻게 해요? 자율평가나 성과 목표 관리 제도를 해가지고 성과 보고서 제출하면
잘한 데는 예산 더 주고 인사상 우대를 주도록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무슨 일이 발생한다고? 여러분들이 시험 안 보고 열심히 공부해서 이렇게 한다 그러면 열심히 공부한다고 가정하지만 시험 보면 어떻게 해요? 점수를 딸리고 하죠. 기관 간에 순위를 매겨버리면 이게 절대 하면 안 돼. 순위를 매겨버리면 공서달이 더 심하게 나타나죠. 왜냐하면 일단은 저 부처보다 뒤지면 안 되니까 성과가 매끈하게 놓을 것만 뽑아요. 목표치를 낮게 설정해가지고 막 단 때는 뭐 200% 달성했는데 여기는 600% 달성했는데 보니까 2개에서 12개 한 거야. 그러면 600%지. 뭐 이런 식으로 한다는 거야. 그 뭐라 그러고? 뭔가를 뭐 인사나 예산에 활용하면 심각한 왜곡 현상이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성과 기반 예산이 아니라 그럼 너희들이 스스로 한번 평가해보고 너희들이 뭐가 잘못됐는지 스스로 학습하는 계기가 돼야 된다. 그러면 뭐 네가 잘못했을 때 내가 벌 주고 이렇게 안 한다 그러면 관리의 자율성이나 인식 전환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거죠. 자, 선진국은 최근에 뭐라고요? 성과 기반 예산에서 성과 정보 기반 예산으로 바뀌어가는데 여전히 우리나라는 성과 기반 예산 제도로서 성격이 남아있기 때문에 관리의 자율성을 개선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는 거죠. 됐습니다. 오바마 정부는 넘어가고요. 이런 거 보면 오바마 지프라 모더나이즈 액트가 이번에 법에 했잖아요. 아까 뭐라고 우리 재정 성과 책임관, 운영관, 담당관을 두도록 한 것도 우리 오바마의 모더나이즈 액트, 지프라 MA, 모더나이즈 액트의 내용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그죠? 됐습니다. 참여 예산 제도입니다. 그래서 이제 대리인 체제 실패 무조건 써주시고 뭐 포스트 모던, 뭐 담론 이론 여러 가지 써주면 되겠고 재정 거버넌스 요 표는 너무나 유명한 표니까 다 아시죠? 소극은 무조건 정보 공개밖에 없어요. 다시 소극은 무조건 정보 공개밖에 없고 적극은 주참, 주청, 주소 그 다음에 중앙정부면 국참, 국청, 국소 중앙정부면 국참, 국청, 국소가 되겠고 드디어 가는데 그죠? 자, 국민참여예산제도는 거기 그 예비순환, 삼순환 해설 저게 구글 드라이브에다 올려놨죠. 그다음에 프린트물도 있죠. 맨 마지막 진짜 그 삼순환 맨 마지막 회차하고 그 앞 회차는 내가 진짜 심혈을 기울였어. 맨 마지막 회차는 오늘 사실 한 거 한 방에 다 정리되어 있다. 예산 과정별로 우리나라 문제점하고 개선 방안을 깔끔하게 그냥 정리해놨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한번 지금 본 거 보고 그 답안 보면 답안 정리 너무 잘 돼 있네 생각이 들 거고 그러니까 정리하시면 되겠고 국민참여예산제도도 그 앞에 해차 문제에 넣어놨습니다. 그죠? 신문기사 보면 잘 정리되어 있는데 자 마지막으로 한번 봅시다. 자 됐죠? 국민참여예산제도가 있습니다. 2019부터 본격 이제 실시되고 있습니다. 아직도 시범 실시되고 있다고 쓰는 사람이 있는데 이제 정식으로 실시되고 있는 거야. 알았지? 됐습니다. 일단은 그 열린 재정 그 밑에 공간이 있죠. 그죠? 자, 그 사업 제안하고 사업 논의하고 우선순위 결정한다는 동그라미 1, 2, 3번 있잖아요. 그거는 제안형이거든요. 자, 잘못 들어봐요. 토론형과 제안형이 있는데 그 밑에는 제안형이니까 대충 알아서 여러분들이 빨리 표시해줘. 동그라미 1, 2, 3번 다 묶어서 무슨 형이다? 제안형이고 그럼 그 위에 옆에다가 토론형이라고 쓰세요. 토론형. 토론형은 국민들이 제안하는 게 아니라 그냥 사회적 이슈를 올려놓으면 사람들이 올라와서 다양한 의견을 막 다르고 서로 좋아요 댓글 누르고 하는 그런 거야. 제안형은 뭐라고요? 여러분이 아는 거. 국민들이 뭘 한다? 사업 제안을 해서 그죠? 사업을 논의한 다음에 우선순위 결정해서 예산 반영하는 거. 자, 우리나라의 국민참여예산제도 유형은 뭐가 있다? 2개. 이거 모르는 애들 엄청 많더라고. 제안형과 토론형이 있어요. 알았죠? 제안형과 토론형이 있어요. 역시 메인은 제안형이죠. 그죠? 자, mybudget.go.kr 한번 들어가 봐봐. 지금은 문 닫았더라고. 벌써 끝났잖아요. 5월달에 넘어가잖아요. 그지? 지금 1, 3, 5니까 내일 모레면 내일인가 모레인가? 5월 31일이니까 예산 요구서가 오겠네. 넘어오겠네. 그죠? 여기서 가장 중요한 논점은 이겁니다. 2개인데 첫 번째 사업 제안을 하는데
안 되는 사업이 있어요. 효과가 전국에 지속되는 사업. 그럼 반대로 얘기하면 뭐겠어요? 무슨 사업 안 되겠어? 특정 지역에만 효과가 나타나는 거 뭐겠니? 뭐 공원 건설해도 이런 거 있잖아. 님비, 핀피 이런 거 안 돼. 이건 당연한 거지. 그 다음에 예타의 대상이 안 되는 사업이니까 얼마 이상, 얼마 이하? 500억 이하, 500억 이하, 500억 이하. 기론, 하여튼 예타의 대상이 되면 안 돼요. 왜냐하면 통과됐는데 금액이 중요한 게 아니라 통과됐는데 예타에서 부적격 판정 받아버리면 국민참여 예산제도 할 필요 없죠. 그 다음에 안 썼는데 상식적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은 안 되겠죠. 법령에 금지된 거 안 돼. 다시 제한될 수 있는데, 그렇죠. 그래서 중요한 두 가지만 써놨어요. 무슨 사업은 안 돼요? 예타의 대상 사업이 되거나 법령에 금지된 사업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은 안 되고 효과가 전국적으로 지속되는 사업만 돼요. 됐습니다. 사업 논의를 하는데 동그라미 2번 무작위 추출과 대표성을 갖춘 300명 X 지금은 2,000명으로 늘었죠. 2,000명. 그분들이 재정 교육을 하고 분과별 회의를 통해서 이제 일반인 설문조사와 예국단의 투표를 통해서 정부 예산서에 반영입니다. 국회 제출하면 아까 했잖아요. 뭐요? 국회에서는 심의를 별도로 안 하거든요. 이런 것들은 좀 별도로 예산 심의해 줄 필요가 있지 않나라고 저는 생각하고 올해는 사실 근데 좀 민망할 정도로 올해 여러분 국민참여 예산이 1,500억이에요. 1,500억. 약 1,500억. 올해 우리나라 예산이 628조잖아요. 628조에서 1,200억 원 한 0.6% 되려나? 병아리 눈물만큼이죠. 그죠? 너무 좀 적다는 게 단점이긴 한데 이런 것도 어쩌면 분절화야, 분절화. 점점 확대되어 나가면 되는 거죠. 그죠? 됐습니다. 아, 맞아. 어디 갔어요? 근처에다가, 제한형 근처에다가 10만원 써, 10만원. 무슨 얘기인지 알겠지? 여러분들이 제안한 사업이, 이제 예산을 반영되면 좋은 제안 해줬다고 10만원 준다는 거. 아, 요즘 10만원이면 진짜 어떡해. 우리 아들라도 10만원 줘도 별로 안 반가워하는데, 그지? 만약에 그 사업이 국민한테 엄청난 기쁨을 줬다 생각했어요. 10만 원이 뭐야, 그지? 좀, 제가 하고 싶은 말은 뭐라고요? 좀 가감한 인센티브 같은 것들을 부여할 필요가 있다. 그 얘기를 하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밑에 공간이 남아있는데, 동그라미 4번에서 담론 쓰시고, 담론은 등대 수용 아시죠? 그 다음에 더하기 해서 국민소송 쓰시고, 국민소송 제도. 그러니까 참여예산 제도의 가장 성공적인 방안은 됐죠. 담론을, 그죠. 충분한 담론을 하고, 따복 공동체 방식도 한번 활용해 보는 것도 나쁘지 않잖아요. 그죠. 예국단이 서로 토론하는 과정을 모바일 중계를 하면서 실시간으로 볼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좋고 했고, 결국은 이제 예산 국민소송제도, 그지? 지방정부에서는 주민소송제도 있잖아요, 그죠? 국회, 중앙정부에서는 없으니까 국민소송제도를 도입하는 것이 좋은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 주제인데, 재정 건전성인데, 됐습니다. 자, 지속 가능성 동그라미. 쪽, 국가 채무 감소나 재정 불능을 최소화하는 것이죠. 4전은 준칙이고 4호는 국가 채무 관리로 저는 그냥 간단하게 쓰면 되겠고, 재정 준칙은 핵심은 목표치, 구속력, 미달성 시 제재. 현, 해봐. 재정 준칙의 3대 요건. 그래, 공부하면 되잖아. 철, 준칙성. 오케이. 그다음 준칙, 보안성. 오, 실효성. 야, 공부하면 되네. 오, 박사. 오, 둘 다 박수. 와, 좋았어. 그지? 야, 이렇게 바짝 실력이 올라가는 건 역시 내공이 크다. 역시 갈구면 장사 없다. 그지? 그래서 인간은 X이론으로 철저하게 쪽팔림을 주고 해야지 열심히 한다는 건데. 자, 재정 준칙은 시험 문제로 나와서 잘 외웠을 거라 생각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건전성 확보 방안은 재정건전화법 5장 혹시 기억나요? 우리 아파트 단지 앞에 파는 그 맛있는 잡채. 국보채 추인감 좋다. 국보채 추인감 조달. 그죠? 국보채 추인감. 그래서 나중에 여러분들이 외우시면 되겠고 2016년, 2015년 국가재정운영계획에 나와있던 게 바로 그거죠. 105 보시면 우리나라 정부 입법에는 비용 추계와 재원 조달을 첨부하지만 의원 입법에는 비용 추계만 첨부하고 있잖아요. 그죠? 요 문제가 있다는 거 맨날 얘기하는 이거 써주면 정말 좋죠. 그럼 재정 건전성 공부하시는 분들이 이런 자료 다 볼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 밑에 표 바로 제가 이제 좋아하는 거는 뭐예요? 가장 센 거는 미국이죠. 뭐죠? 자동삭감, 채무감축계획 미합의 시 자동삭감이라는 아주 강력한 뭐죠? 준칙성, 보안성, 실효성에서 실효성 확보 장치가 있고 영국은 적어도 안 되면 목표 미행 시 의회의 설명 의무화 정도는 한 번쯤 우리가 실효성 방안에서 언급해 줄 수 있다는 거죠. 그죠? 이런 것들은 상당히 좋을 것 같습니다. 2016년 재정건전화법은 폐기됐지만 지금은 이제 이게 2025년 한국형 재정준칙이라고 해서 방금 우리 얘기했던 거죠. D1이 얼마? D1이 60. 그 다음에 통합재정수지가 3% 곱하기서 1보다 적게 넣을 수 있도록. 그죠? 핵심은 뭐예요? 그걸 핵심 뭐라고요? 핵심 뭐라고? 탄력성이죠. 그죠? 그래서 60%가 넘어갈 때 재정수지를 3% 이하로 해서 관리의 효율성을 높인다는 것입니다. 됐습니다. 지난 시간에 읽었죠. 그 다음 밑에 두 번째 줄. 그러니까 58페이지 두 번째 단락 보시면 또한 재정지출이 수반되는 법률을 만들 때 재원 조달 방안도 함께 마련한 폐고에 보다 실효성 있게 작동할 수 있는 관련 규정. 요게 실효성이죠. 그죠? 뭔지는 몰라. 근데 나는 뭐라 했어요? 적어도 영국의 설명 의무화, 목표 미행 시 설명 의무화 또는 미국의 미합의 시 자동 삭감 이런 정도의 실효성 장치를 고민하면 좋을 것 같고 2016년 국가재정운용계획은 그때 세상 난리가 났었지. 밑에 보면 스웨덴의 길이냐 거기 이제 그 일본하고 스웨덴 비교표가 있죠. 그죠? 그래서 그 위에 그 표 바로 위에 줄이 세 줄 있죠. 당시 일본은 위기 극복을 위한 근본적 개혁을 미루고 소모적 경기 부양과 고령자 복지 증가를 일관하였다. 반면 스웨덴은 과감한 구조조정과 작은 가족 일자리 친화적 복지 연금 재정계 강력 실시했다. 지금은 두 나라가 이렇게 현격하게 차이가 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죠? 그 당시에 이걸 읽을 때, 잘 썼다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그죠? 사실 기재부 애들이 이런 걸 잘해. 그죠? 그래서, 그래서 58페이지 보면 재정개혁의 패러다임. 자, 한쪽만 읽으면 됩니다. 성과, 결과, 맞죠? 그 다음에 왜 여러분 유량에서 유량점 절양이에요? 아까 했잖아요. 절양은 재정 상태표죠. 근데 우리는 회계년도 동안에 돈 쓰고 나오고 계속 해왔죠. 회계년도 동안은 뭐예요? 재정 운영표잖아요. 그지? 그러니까 유량은 원래 있었죠. 뭐가 추가됐어요? 절양이 추가된 거죠. 그죠? 그 다음에 디지털, 범프 정발, 중지 통연사. 납세자 조건은 무슨 예산? 참여 예산이고 뭘 성인지에서 성인지적 관점으로 바뀌었다. 그죠? 성인지 관점. 그래서 요거 재정운영의 기본적 방향으로 쓰면 되겠습니다. 그죠? 재정운영 기본 방향. 유영진 교수님 표현한 내용인데 상당히 좋았던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많고 많았던 예산론 얘기를 끝내고 자, 다음에는 공공서비스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박수!